진주 공영버스 차고지가 지편면 신당리에 착공했습니다. 남서부에만 몰려있던 공영 차고지가 북부권에도 조성되는 건데 진주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제20회 함양 산삼축제가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개막해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방문객과 산삼 농가들의 기대가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2년간 매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폐회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교한 한국국제대를 활용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 농업 재해보험 개선 등 서부 영남 현안들도 잇따라 다뤄졌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화재를 지나가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해 눈길을 모읍니다. 서부 경남 SNS 속 핫이슈들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가 남서부 지역에만 있다 보니 그간 여러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북부 지역 공영 차고지 착공식이 18일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차고지 조성 사업에 더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2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부지가 평평히 다져져 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18일 착공에 들어간 진주 북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부지입니다. 진주에는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가 3곳 있지만 모두 남서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선 운영과 배차가 불편하고 공차 운행 등 비효율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차고지 조성 사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전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초장동, 금산면, 지편면, 미천면, 대곡면 이쪽 주민들이 첫 차를 빨리 탈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특히 차고지에는 버스 주차 공간 100명과 운수종사자 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 버스 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연동 쪽에서 차가 이렇게 옵니다. 일차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시간을 맞춰 출발하는 이런 불편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조성을 함으로써 그런 불편이 대중교통의 질이 안 높아지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소 충전소도 건립되는데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에 더해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저희들이 하모콜 미니버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행기,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다 우리 시내버스하고 연결이 되게끔 하고 그럴 경우에 시내버스를 타면은 할인이 되게끔 하는 그런. 특히 올해 초 청소년 100원 버스가 도입되면서는 지난해에 비해 청소년 탑승객 수가 약 83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더욱 중요해진 대중교통 활성화, 북부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제고돼 진주시 교통정책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삼의 고장 함양이 올해로 20번째 산삼 축제를 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축제의 정체성으로 녹여낸 현장,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걷어내자 뿌리를 드러낸 산삼 한 뿌리. 비록 심긴 산삼이라고 해도 그 안엔 순금 한 돈이 걸려있는 함양 산삼축제의 대표 콘텐츠 황금 산삼 찾기입니다. 참가자마다 진짜를 찾겠다는 긴장감과 축제를 즐기는 웃음이 겹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함양 산삼축제.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축제에선 함양의 대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 부스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산삼 경매,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산양 삼삼 판매장이 들어서 함양의 자랑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삼 샀어요. 선물하려고. 추석도 다 돼가지고 이제 선물용. 제가 이 3년째 이리 오는데 일단은 제품 자체가 괜찮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또 지인들한테 선물할 것도 있고 하니까 자주 찾게 돼요. 산삼이나 관련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지역 화폐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행사도 올해 첫 선을 보입니다. 축제장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페이백 이벤트도 운영해서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국민과 상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 축제장 중심에선 70여 개의 부스와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패밀리존, 펫존도 운영됩니다. 2004년 첫 발을 뗀 함양산삼축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행사장 곳곳에서 함양산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회를 맞은 올해는 그 상징성에 맞춘 이색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20살이 되는 그 분들에게 또 20회가 되니까 그 기념으로 그 산삼 한 뿌리씩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지역 축제.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과 공동체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성과가 부진한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예산 구조 조정까지 단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가 공모 선정을 위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2년 동안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 형태로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청년 인구 이탈 등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오르며 해당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가운데 남해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군은 710억 원 규모 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30% 지자체 부담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 조정 등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주민 공감대 형성 목적의 서명 운동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사업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조직이 출범해 주민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단 6곳만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만큼 지역 전체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군은 사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곳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보다도 지역화폐 가맹점률이 비중이 높고 정부에서도 그 6곳 중에 전라, 경남, 영호남이 고루고루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는 소멸 위험도가 높고 발전이 더딘 지역 중 어느 곳이 소득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교류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 잠재력까지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사회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이런 좀 다방면에서 활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인가를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을 위한 군의 적극적 행보를 바탕으로 다음 달 17일 남해군이 시범 지역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정부의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비 포함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11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1건, 전통사찰 보수 1건,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 1건 등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그간 보수 정비 요구가 이어져 온 청곡사 대웅전 등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와 정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망산공원지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재도전합니다. 시는 18일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열고 국토부 공모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활성화 계획안 설명과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어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치 중인 한국국제대 건물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댐 방류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까지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내용을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정난 끝에 2년 전 폐교했지만 지금까지도 학교 건물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한국국제대. 임금 체불 장기화로 교직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우범화와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협의체까지 구성돼 학교 자산 매각과 활용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인데 경남도 의회에서 한국국제대 건물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청의 역할만으론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지능기관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기관 신설 시 기존 건물과 부지 활용을 선호하고 있고 비용과 입지 등 측면에서도 국제대가 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은 경상국립대 우주항공청과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산등성에 위치하여 민가와 떨어져 있기에 기밀 유지와 민원 방지 측면에서도 최적지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난강댐 방류 피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댐 방류에 따른 해수 담수화와 해양 쓰레기 유입으로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댐 방류 2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가 현재 부재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환경 복원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원은 경상남도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난강댐 방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이밖에 같은 날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 요구와 경남체육중학교 설립 등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1조 1,038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공지능 기반 무인 헬리콥터 전투체계 개발에 나섭니다. 카이는 제주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I 기반 회전익 무인 자율 전투체계의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는 소형 무장헬기의 무인화를 시작으로 고등훈련기와 차세대 전투기에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미래형 플랫폼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국내 최초 융합형 리더십 프로그램인 넥서스 2025 우주항공 방산 전략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경상국립대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로키드 마틴과 협업하는 최고위 과정 아카데미를 출범하고 올해 1기생 2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에는 노경원 우주청 차장과 신상범 기품원 원장, 이원익 로키드 마틴 코리아 대표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초빙 강사로 참여해 우주항공 정책과 KF-21, 위성통신, K방산 수출 전략 등 핵심 과제를 교육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함양군이 인상가 연수원에서 중국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 광저우와 청도 지역 바이어 14개 기업이 초청돼 함양의 13개 수출업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5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구축을 위해 광저우 내 2곳에 안테나숍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야간 통행 안전 제고를 위해 주요 도로 3개소에 LED 표지병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해 플러스형과 T형 LED 표지병 설치에 이어 올해는 지방도와 군도 등 주요 도로 접속 현황도로 인근에 이를 설치했습니다. 남해군은 연말까지 지방도와 군도 각각 7개소에 표지병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급출발한 버스 탓에 아이가 의자에 부딪혔다는 글쓰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살아봤지만 진주 지역 버스가 유독 운전이 거칠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에도 최근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됐던 진주 시내버스 난폭 운전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우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대책으로 시내버스 최고 속도 제한을 시간당 현행 80km에서 70km로 강화하고 정류장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업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암행평가제와 운수 종사자 개인평가제도 활용해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 평거동 한 도로에 정차한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의용소방대 김수진 대장과 김경민 총무대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을 격려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김수진 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부끄럽다며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소화기를 기꺼이 내준 카페 관계자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 최초로 출범한 진주소방서 소방홍보 전문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 활동 자료를 활용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흙 위를 총총 뛰어다니는 여성들, 푸른 숲부터 호수까지 다양한 풍경이 옆을 스치는데요. 진양 후 맨발길을 홍보하기 위해 진주시가 공식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우약정에서 함호 놀이숲까지 300m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풍나무, 수국, 맹문동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초화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꼭 한번 걸어봐야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한국 최초 민간 탈춤 축제인 제28회 진주 탈춤 한마당이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위드 아시아 사자가 온다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사자춤과 민속춤을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됩니다. 개막일인 18일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진주 오광대 공연과 마당극 품바가 진행되고 19일엔 아시아 민속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일부터 21일 진주성 야외 무대에선 창작탈춤, 마당극, 퓨전 국악, 진주 시민춤 한마당 등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과 함양박물관이 오는 11월 23일까지 함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보 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보 보물급 문화유산을 지역에 선보여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됐습니다. 전시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보물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 등이 공개됩니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제12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빈집 재생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8월 실시된 현장 평가를 거쳐 우수한 빈집 유휴시설 활용 사례 3개 마을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폐 모텔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함양군의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이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회엔 김봉철 감독을 필두로 한 군청 소속 선수 4명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선 김도현 선수가 1위, 정태욱 선수가 3위를 기록했으며 군은 복싱 종목뿐 아니라 군 체육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수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주민이며 재해 발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재해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은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돼 병원 입원비 전액이 무료이며 외래 진료와 약국 이용 시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컵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경상국립대학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18일 오전 사천에 있는 서경탄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최병헌 총동문회장, 김재경 전 국회의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길수 전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현무와 주작 코스로 나눠 18홀 심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는데요. 라운딩 후에는 만찬,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을 하며 동문들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청량한 나무숲 사이에 편백으로 지어진 집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하동군이 운영하는 구제봉 자연휴양림과 하동편백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산림체험, 휴식과 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휴양림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숲 나들이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지역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팔을 걷었습니다. 가뭄 피해가 극심한 강릉시에 200만 원 상당의 생수를 전달한 건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돕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나눔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원 지역 물 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컵광장이었습니다. 진주시 성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건립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센터 건립 공사 과정에서 건물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 파손, 지하 누수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동복지센터 개관식 제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약 75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김민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 진주본원과 창원 분원을 더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755명의 간호사가 퇴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연차 간호사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1년차 미만 간호사가 380여 명으로 50%를 넘겼습니다. 국립대병원 16곳이 밝힌 주요 퇴직 원인으로는 교대 근무, 잦은 시간표 변동, 업무 중증도 등이 꼽혔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비와 흐린 하늘이 잦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마저 감도는데요. 계절이 변화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와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겉옷 꼭 챙겨 다니시고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사천, 남해, 하동은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기온은 하동 20도에서 25도, 산청 18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과 세종, 광주, 제주에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후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 보이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